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30평 아파트가 20억에서 30억이 정상은 아닙니다.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그동안의 집값 상승은 실수요가 아니라 부채 폭탄 돌리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사서 더 비싸게 넘기고 다시 그걸 또 빚으로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허상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투기꾼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한 번은 빵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투기꾼들을 대변하는 언론들과 치어리더 지식인들이 총출동해서 목이 터져라 부동산 폭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점점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실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아파트 거래량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박스를 그어놓은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왼쪽은 2020년 전후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던 시기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2025년의 상황입니다. 두 시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거래량 차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2020년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매달 8만, 10만씩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월 7만, 8만 거래가 기본이었습니다. 5만 건 밑으로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돈만 되면 사자,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저 때도 부동산 대책은 많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은 규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때는 규제를 피해서 투기꾼들이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겠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약 3만 4천 건 수준입니다. 과거랑 비교해보면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2020년 전후 불장 시기에는 거래량이 5만 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6만, 7만, 심지어 10만 건도 찍혔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 건만 넘겨도 선방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시장 자체가 식어버린 겁니다. 특히 6.27 대책 이후 전국 거래량이 확 꺾였습니다. 7월, 8월엔 완전히 무너졌고 9월에 소폭 반등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은 2020년 같은 불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언론에서 소위 부동산 치어리더 지식인들이 부동산 규제해도 과거처럼 폭등한다, 이런 헛소리가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했으니 과거처럼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2020년처럼 선동하고 있는데 시장은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지금 투기꾼들이 다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사람들이 서로 공포에 밀려서 사들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빚내서 뛰어들었다가 영끌처럼 처참하게 되기 싫다는 것을 학습한 것입니다. 언론과 치어리더 지식인들이 선동하면은 사람들이 속아서 비싸게 받아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 투기꾼들은 정말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자기가 걸려들었습니다. 과거처럼 매수세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부동산 상승 동력이 안 퍼지는 이유를 언론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6.27 대책이나 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경기 핵심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규제 지역은 매수 문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으로 매수세가 옮겨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 한다, 서울의 상급지는 무조건 오른다, 초양극화 벌어진다, 지방 부자들이 다 팔고 상급지로 몰리고 있다, 이런 말을 거의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세뇌시키듯이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규제 지역이 오른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상급지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미 서울이나 상급지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동탄이나 일산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데 물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같은 생활권으로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꾼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10월 15일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시작된 수사로서 10월 17일부터 무려 150일 동안 전국 경찰서 261곳이 부동산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규모도 엄청납니다. 국가수사본부에 841명의 수사 전담팀이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맞춤형 집중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 담합 중개, 재건축 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등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단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 수익은 환수, 불법 중개는 행정처분, 시세 조작은 수사기관 공조 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한 달 정도 전에 국토부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8건 정도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실상 솜방망이로 간지럽히는 정도의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처벌도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하고 지난번에 실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수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국토부가 아닌 별도의 수사팀을 지시한 듯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불법 투기꾼들은 엄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분명히 국민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사를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면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될 듯한데 그동안 유튜브에서 투기를 부추기던 유튜브 선동꾼들과 치어리더 지식인들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이들이 건설사들과 뒷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밝히고 불법이 있다면은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열렸다는 뜻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평균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유세는 다시 상향 조정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기꾼들은 시장에서 더 빠르게 퇴출당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현금 없이 대출에 의존해 억지로 버티는 투기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초영끌에서는 서울 상급지 위주로 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억 아파트에 보유세 1%만 해도 연 2천만 원이 됩니다. 대출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거기에 세금까지 더해진다면은 결과는 뻔합니다. 버티지 못하는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 전에 정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선거 이후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금 투기꾼들이 부채를 떠넘기지 못해서 굉장히 다급해하는 실제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투기꾼들이 폭등을 외쳐도 사람들은 응 안 사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투기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관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